우이탑의 내부 개작 공사가 완공된 것과 관련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저중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우위와 단결의 역사와 전통을 후세토록 길이 전해가려는 당조항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의해서 우이탑의 내부가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위대한 자국해방 전쟁 승리 78세 즈음하여 저중 친선의 상징인 우이탑의 내부가 주제 사상적으로 저형 예술적으로 보다 훌륭히 개작됨으로써 우리 조국의 전승사에 역력한 중화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위훈과 고귀한 녹시 명예의 단상에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우이탑의 내부 개작 공사가 완공된 것과 관련한 행사가 6월 28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우이탑에 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령해 동지가 참석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 동지, 내각부총리 전승국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관계부문 일꾼들, 개작공사에 참가한 해당 단위 성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왕나군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정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체류중 중국 손님들, 화교들이 참가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조합됐습니다. 도시경영상 임경재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연설자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발휘된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 단결과 정치적 협전은 국제주의의 산모범으로 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협을 목숨 바쳐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역사적 공헌은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지원군 열사들과 로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동식에서 전송 78을 맞으며 우이탑의 내부를 다시 형상할 때 대하여 친히 발기하시고 형성안으로부터 새로 형상할 미술 작품들과 전시물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로치심을 주시면서 개작 공사가 훌륭히 완공되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그는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저중 두 나라 인민이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저중친선 협조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우리 당과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왕나군 대사가 연설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총비서 동지의 직접적인 관심과 용도 밑에 우이탑의 내부가 일신된 데 대하여 중국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조선 당과 정부 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우위를 가지는 올해의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상징이며 두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중견자인 우이탑의 내부가 훌륭히 개작됨으로써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을 시대와 함께 부단히 발전시키고 추동해 나가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의지가 과시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용도 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했습니다. 이어 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우이탑에 진정됐습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외무성, 도시경영성, 만수대 창작사의 명의로 된 화환들, 대외문화윤락위원회와 저중친선협회,
조선노동당 평양시 위원회와 평양시 인민위원회의 공동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국방부, 퇴역군인 사무부,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의 공동 명의로 된 화환 등이 진정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제국주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성전에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최룡해 동지와 왕하군 대사가 우이탑 내부 앞에 드리워진 붉은 천을 끊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탑의 내부를 돌아보면서 반제자조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위협 수행에서 뜻과 정으로 맺어지고 혈연적 유대로 굳건한 저중친선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다시금 새겨놨습니다.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모두 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관철회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인민들이 국가 발전의 새 지평을 향한 진군길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는 가운데 자강도에서 흥주 청년 5호 발전소가 훌륭히 건설돼서 준공했습니다. 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졸세비인들의 유혼을 빛나게 관철하고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전구들의 더 많은 전기를 보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력생산 토대가 구축됐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서 자강도가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셨으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발전소 건설을 다급히 끝내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봤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각지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논뼈의 생육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산시 령천농장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기어이 풍요한 작황을 안아올 요리 않고 논뼈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머니기를 앞당기고 끝내보니까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볼 때 논뼈 상태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물 관리와 김매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김매기 일정 계획을 세우고 열흘에 한 번씩 김을 돌려매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시기에 맞게 많은 비가 내릴 때에는 물을 빨리 빼서 간단 물대기 방법을 진행하고 있고 해가 날 때는 논뼈들의 뿌리 활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5일 간격으로 용량액 시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악군 원영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논뼈의 품종별 특성과 생육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비료와 성장 촉진제들을 기술적 요구대로 주는 한편 과학적인 논물 관리에 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 논뼈가 생육 후반기로 넘어간 시기인데 이 시기 논뼈 비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수확고에 적지 않은 용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각종 용량 강화제들을 일주일에 2차 이상 분무해 주면서 병해충 예찰 사업에 특별히 힘을 놓고 있습니다. 논물 관리에서는 장마철에 시작되는 데 맞게
중간 물 말리기와 포화수식 물 관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논뼈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황해남도에서 농업 근로자들의 앙양된 요리를 더욱 분출시키기 위해 화선식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방송선전차 방송원들,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을 비롯한 도 안의 선전 선동 역량과 수단을 총집중해서 터전들이 들썩하게 경제선동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떨쳐나선 농업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쌀떡을 가득 채우려고 봄, 여름, 가을 정말 온 한 해 이 드넓은 터전들마다 해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우리 농장원 동지들에게 힘을 주고 또 널리 석에 선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현장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하는 일은 크지 않지만 사진을 받아 안고 기뻐하는 농장원 동지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긍지가 생기고 앞으로 사진 경제 선도 평양 산원에서 새 쌍둥이가 또다시 태어나는 경사가 났습니다. 이번 새 쌍둥이는 평양 산원이 생겨서 537번째로 되는 새 쌍둥이인데 모두 딸들입니다. 새 쌍둥이 어머니인 조향심 여성은 나이가 27살이고 평양시 순안구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리정역 동무는 조선인민군 군관입니다. 지난 6월 30일 이들은 평양 산원 의료 일꾼들의 뜨거운 발혜움을 받으며 평양 육아원으로 향했습니다. 93일 만에 다시 와서 아기를 보는 모습이 정말 달랐습니다. 아기들 보니까 정말 살이 막 포동포동하고 정말 충실하게 큰 모습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원들이 수고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제도가 좋으니까 우리 새쌍둥이 어머니들이 마음 놓고 간호원들과 의사 선생님들 수고를 해가지고 사랑의 천국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 것인가 그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딸 자식 모두를 당의 사랑과 고마움을 알고 나라에 충성하는 청대 가정의 일꾼들로 키울 결심입니다. 최근 엘니뇨가 발생해서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여기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기 습도가 높아져 사람들이 심한 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가 지속되면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평양의학대학병원 의료일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고 습한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불편한 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나 심장혈관계통 질병,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이런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속에서 하루에 땀 배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슴 답답감, 식욕저하, 탈수증, 그다음에 부종맥과 같은 이런 증상들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이런 사람들 속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 적히는 경구수액이나 약수, 랭국, 가을즙과 같은 염류나 이런 강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이런 음료를 하루에 여러 번 충분히 마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는 환자들은 해당 전문가 진찰을 받고 해당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강조하는 문제지만 여름철에 햇빛 침률이 가장 높은 시간인 12시부터 1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사람들 속에서 보게 되면 덥고 습하게 되면 량풍기나 선풍기를 오랫동안 켜놓고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얼굴이 붓고 그다음에 편도염과 같은 상기도 감염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량풍기라든가 선풍기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날씨가 덥고 습해지면 대장균과 같은 이런 장내성 세균 증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구병 부문과 이런 가정들에서는 음식물 위생을 더욱 엄격히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마약 문제를 구실로 중국의 여러 기업과 공민들을 기소한 데 대해서 규탄 배격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법집행 성원들이 제3국에서 중국 공민들을 유인 체포하고
제멋대로 기소하는 노름을 또다시 벌려놓은 데 대해 언급하고 중국은 자기 국민들의 기본 권리와 기업들의利益에 해를 주는 비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중국의 용상에 목치라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중국 기업들과 국민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최근 엘니뇨 현상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장한 데 의하면 6월부터 태평양 적도 부근 동부 및 중부 수역에서 바닷물 면온도가 눈에 띄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엘니뇨 현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평양의 이 수역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엘니뇨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을쯤에는 그 세기가 중급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심해지는 지구온난화에 엘니뇨 현상까지 겹치면서 극단한 이상기후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고 그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엘니뇨 현상이 강해지는 해의 여름에는 흔히 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남쪽으로 치우치고 발달하면서 아시아에서 장마전선의 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즉 장마전선이 이동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어 일부 지역에서 예년이 없이 많은 비가 내려 큰 물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비 내림량이 줄어들고 극심한 고온과 가물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이와 같은 엘니뇨 현상의 부정적 영향이 올해 6월 중에 세계 각지에서 또렷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엘니뇨 현상이 강화되는 데 따라 열파가 계단식으로 확대될 수 있고 폭우와 큰 물, 가물 등의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것만큼 기상 부문에서 관측 및 예보 사업을 강화하고 농업 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돌림감기 비루스 감염이 계속 확대되는 속에 벌써부터 다음 계절에도 유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지통신이 전한 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서 전국 각지에서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해서 환자 수는 435만 9천 명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지고 마스크 착용 기준이 완화된 것 등이 그 요인으로 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강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들에는 지구온난화와 함께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강 환경의 오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오염물질에 들어있는 독성분의 침전 현상이 강 생태계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에는 많은 지역에서 흘러들어온 여러 가지 물질이 풀려 있는데 이렇게 용량 성분이 많으면 모기 사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염물질이 흘러드는 경우 전체 생태계가 오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환경보호 전문가들은 강물의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에 기초해서 강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라선시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온송과 부룡, 라선시에서 오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렸는데 특히 온송과 부룡에선 오후 한때 직경이 6 내지 20mm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과 오전 사이에 이 대기 낮은층의 상대 습도가 높고 안정한 기상 조건이 형성되면서 소이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많은 지역들에서 안개가 꼈는데 특히 강동과 종주, 린산, 부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보임거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았고 촌내, 무산, 강계에서는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고 오지안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습한 바다 공기와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해서 량강도와 함경북도 여러 지역 그리고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불안정한 대기와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배감과 연사를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 한때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린 후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무산 지방으로서 34도 정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온과 습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 때에는 병원성 세균들의 증식이 활발해지므로 물을 철저히 끓여 마시고 음식물에 대한 보관 관리를 잘해서 건강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일사병과 율사병에 걸리거나 자외선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채양모와 양산, 눈보호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아침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선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에서는 주로 개이고 조선 서해에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조선 서해에선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